노후를 바꿔주는 5가지 습관. 재산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오후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불안해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지?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거창한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갈 작은 습관들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현재 소득의 약 70% 정도라고 합니다. 월 300만 원을 쓰던 분이라면 노후에 210만 원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금액을 채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지출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평범하지만 노후 자산을 근본부터 바꿔주는 5가지 습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먼저 저축하고 쓰기. 많은 사람들이 남는 돈을 모은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생활비,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겹치면 결국 저축은 미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먼저 떼어두는 습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적금에 넣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강제성을 만들어주고 소비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월급 300만 원 중에서 매월 50만 원을 자동이체로 적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5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6개월 후엔 어떻게 예전에 350만 원을 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려 하듯이 주어진 돈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드리면 월급의 10에서 20%를 목표로 시작하세요. 월급 300만 원이라면 30에서 60만 원 정도.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월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6개월마다 10만 원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이체 날짜는 월급 받는 날 다음 날로 설정하세요. 월급이 25일에 들어온다면 26일에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돈을 쓸 시간도 없이 바로 저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는 저축이 어려워요라고 말하던 분들도 자동이체를 시작한 후엔 1년, 2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돈이 쌓였어요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습관. 지출 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면 절대 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무의식적인 소비를 많이 하죠. 작은 구독료, 편의점 지출, 택시비. 한 달만 가계부를 써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고 놀라게 되죠.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평균 가계에서 기타 지출이 전체 지출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월 300만 원을 쓰는 가정이라면 45만 원 정도가 뭔가 모르게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 3단계 점검법을 추천합니다. 1단계는 필수 지출 파악하기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처럼 꼭 나가야 하는 고정비를 계산해 보세요. 2단계는 준필수 지출 정리하기입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처럼 필요하지만 조절 가능한 비용들이죠. 이 부분에서 절약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선택 지출 체크하기입니다. 외식, 취미, 여행, 쇼핑처럼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들이죠. 요즘은 앱으로도 간편하게 소비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스, 뱅크샐러드, 머니 매니저 같은 앱들이 있죠. 핸드폰만 봐도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불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라떼 효과를 체크해 보세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5천 원이라면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이걸 30년간 연 3%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870만 원이 됩니다. 작은 지출도 시간이 지나면 큰 기회비용을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차이는
곧 노후 자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 작게라도 금융 공부를 매일 하자. 나는 숫자에 약해서 경제는 어려워서라고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모두 우리의 일상과 연결돼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예금 이자는 높아지지만 대출 이자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도 괜찮습니다. 뉴스를 읽고 연금 제도를 알아보고 세금 혜택을 찾아보는 것. 이 작은 지식들이 모여 나중에 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월요일은 경제 뉴스를 읽어보세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 연합뉴스 경제면 등에서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화요일은 금융상품을 알아보세요. 은행 적금, 예금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지 체크해보는 거죠. 수요일은 투자 공부를 해보세요.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거나 투자 관련 책을 한 페이지씩 읽어보는 겁니다. 목요일은 세금과 혜택을 공부하세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각종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거죠. 금요일은 보험과 연금 점검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주제를 정해두면 부담도 줄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식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투자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대출을 받으면 결국 손해를 보기 마련이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분들이 키코나 신용연계증권 같은 복잡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만약 그때 기본적인 금융 지식만 있었다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돈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면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재테크. 사람들은 흔히 돈이 있어야 건강을 챙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강이 있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소비 지출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월 200만 원을 쓰는 가정이라면 16만 원 정도가 의료비로 나간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이 비용은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는 노후 자산을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건강할수록 돈이 덜 듭니다. 건강할수록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사를 챙기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미래의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줄이는 경제 전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방의학에 투자하세요. 정기 건강검진, 치과 스케일링, 안과 검진 등 작은 비용으로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둘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헬스장 회원권이 부담스럽다면 홈트레이닝이나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주 3회 30분씩만 운동해도 당뇨, 고혈압, 심장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영양 관리를 하세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비만, 성인병 예방과 가계 절약,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취미 활동, 명상,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장기적인 의료비 절약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생 의료비를 약 30% 적게 쓴다고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감정과 소비를 연결하지 말기. 우울할 때 쇼핑, 스트레스 받을 때 외식, 지루할 때 온라인 구매 이런 감정 소비는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습관이 되면
큰 재정 손실을 불러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비 치료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쾌감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행위인데 문제는 이 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쇼핑 후 느끼는 행복감은 평균 2에서 3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쇼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몇 달, 몇 년간 지속되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쇼핑, 배달 앱, 간편 결제 시스템 때문에 충동 구매가 더 쉬워졌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현금을 직접 건네지 않아도 되니까 돈을 쓰는 실감이 덜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24시간 규칙을 만드세요.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급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굳이 안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쇼핑하고 싶을 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왜 이걸 사려고 하는지 적어보는 거죠. 감정을 객관화하면 충동을 조절하기 쉬워집니다. 셋째, 대안 활동을 찾으세요. 산책, 운동, 독서, 친구와 대화 등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넷째, 용돈 시스템을 만드세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감정 소비를 허용하는 거죠. 다섯째, 쇼핑 환경을 바꿔보세요. 쇼핑 앱을 삭제하거나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거나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동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걸 사려고 하지? 라는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세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돌보는 습관을 찾아보세요. 산책, 명상,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감정을 소비로 푸는 습관을 끊는 순간 돈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마무리. 작은 습관, 큰 변화. 노후는 결국 습관의 누적입니다. 지금의 행동이 쌓여 10년 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에 시작해도 50대에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세부터 매월 30만 원씩 저축해서 연 3%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한다면 약 9,800만 원이 됩니다. 55세부터 시작해도 10년간 약 4,200만 원을 만들 수 있죠.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저축이 목표라면 어떤 달은 30만 원, 어떤 달은 7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평균적으로 목표에 근접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복합적 효과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저축을 먼저 하면 지출 관리에 관심이 생기고 금융 공부를 하면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게 되고 건강을 챙기면 의료비가 줄어들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고 감정 소비를 줄이면 모든 소비가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주거든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 만들기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하나의 습관만 바꿔보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10만 원이라도 적금에 넣어보세요. 오늘 하루 무엇에 돈을 썼는지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경제 뉴스를 5분만 읽어보세요. 30분만 산책해보세요.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정말 필요한가?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작고 단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인생 오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